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자, 이제 공식 계산 문제 특강이 거의 마무리 있어요. 자, 2020년에는 요걸 제가 마무리로 계산 문제 특강을 끝내고 제가 카페에다가 이번 2020년도에 하지 않았던 계산 문제는 작년에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가 3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변하지 않는 거니까 제가 그 항목에다가 넣어 놓을 테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산 문제 요거 끝나면 이제 기출 마지막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좀 해드려야겠어요. 지문들을. 자, 일단 레일리어 허프 들어갑니다. 레일리어 허프는 희한하게 매년 나오는 계산 문제인데 28에 나오고 안 나왔어요. 올해 반드시 나옵니다. 올해 반드시. 그런데 레일리어 허프 모형을 딱 풀기 위해서는 어떤 공식의 틀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항상 계산 문제는 풀이 과정이 암기돼야 돼요. 그럼 레일리어 허프의 공식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유인력을 무조건 산정하는 거죠. 유인력을. 그리고 유인력 비율을 산정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유인력을 산정하고 유인력 비율을 산정한다. 그러면 유인력을 산정하고 유인력 비율을 산정한다는 말이 뭐니? 그러면 항상 레일리와 허프의 모형에서 겁나게 자주 나오는 관용 문구가 있어요. 관용 문구가 그게 뭐냐? A 도시 또는 A 매장, A와 B 도시 또는 B 매장 사이에 C 도시. 예, 이 표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따 확인 한번 해보시자고요. A와 B 도시 사이에 C 도시 또는 A 매장과 B 매장 사이에 C 도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자, 두 매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매장이 있고 요 가운데 이 C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C 도시가 항상 뭐에 해당하는 것이냐 그러면 C 도시가 항상 고객이 있는 도시예요. 고객. 그러니까 C 도시에 고객이 있을 때 고객이 있는데 이 고객이 A 매장으로 몇 명이 물건을 사러 가고 B 매장으로 몇 명이 물건을 사러 가니 요게 레일리어 허프 모형이죠. 예를 들어서 고객을 100명이라고 탁 가정하면 100명 중에 A 매장으로 몇 명이 가고 B 매장으로 몇 명이 가니 요 문제예요. 그러면 항상 고객이 A 매장으로 얼마를 갈 것이냐는 이 매장이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요걸 우리는 유인력이라고 하죠. 정확히 말하면 고객 유인력이에요. 고객 유인력. 이 고객 유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A의 고객 유인력이 크면 A 매장으로 많이 가고 B라는 매장의 고객 유인력이 크면 고객은 B로 많이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유인력을 가장 먼저 산정하는 거예요. 유인력. 자, 레일리의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자, 허프의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케이스. 이게 마찰 계수죠. 근데 대부분 마찰 계수로 2를 주는 거니까 레일리와 허프의 유인력은 결국 비슷해지는 거죠.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요놈이에요. 유인력만 산정하면 정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지만 항상 유인력 비율을 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유인력 비율을.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고객이 100명일 때 A 매장과 B 매장으로 몇 명이 갑니까? 그러면 유인력을 산정한단 말이에요. 유인력. 그리고 유인력을 공식에 의해서 산정했더니 이건 공식에 의해서 산정되는 거니까 제 설명을 일단 뺄게요. 공식에 의해서 자, 산정을 해봤더니 A 매장의 유인력은 2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B 매장의 유인력은 30이 나오고 그럼 이게 유인력 20과 30이 공식에 의해서 산정한 유인력이에요. 요 공식이죠. 요 공식에 의해서 산정한 유인력이에요. 자, 그런데 고객이 A와 B로 몇 명이 갈 거냐는 반드시 유인력 비율을 산정해 줘야 돼요. 유인력 비율이란 거 뭐니? A 매장이 20이라는 유인력을 끌어당기고 있고 B가 30이라는 힘으로
고객을 끌어당기고 있으면 요 고객에게 지금 뿌려지고 있는 전체 유인력은 50이죠. 50. A에 20, B에 30을 더한 50. 요 50으로 나눠주면 이게 유인력 비율이에요. 유인력 비율. 즉 A 매장은 50이라는 유인력 중에 20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5, 4는 20, 40%. 40%가 이게 유인력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B 매장은 전체 50 중에 30만큼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5, 6은 30, 60%가 유인력 비율이고, 유인력 비율을 산정하게 되면 이제 정답이 지문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가 40%잖아요. 40%. 그러면 고객 중에 A 매장으로 몇 명이 갑니까? 40%요. 즉 100명 중에 40명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력 비율이라는 게 꼭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매장을 2개만 주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매장을 3개 주기도 해요. 3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매장을 하나 더 줘요. 이렇게 매장을. 그리고 새 매장으로 몇 명이 나누어 몇 명이 이렇게 요 매장으로 갑니까? 이렇게 하나를 더 준단 말이에요. 하나를 더 주더라도 전혀 거릴 게 없어요. 항상 뭐부터 산정하고 A 매장이 유인력, B 매장이 유인력, 그 다음에 새롭게 생긴 신규 매장이라고 할까요? 신규 매장의 유인력을 산정해요. 예를 들어서 50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유인력을 산정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유인력 비율을 산정해 줘야죠. 만약에 A, B, C 유인력을 전체 합치면 얼마입니까? 100이죠. 그러면 이 100으로 각각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유인력 비율. 그러니까 A는 몇 프로? 20%가 되는 거죠. 20%가 이게 유인력 비율. 얘는 100분의 30이니까 이번에는 30%고 30%고 그 다음에 얘는 100분의 50이니까 50%가 유인력 비율이죠. 이렇게 유인력 비율까지 산정해 놓으면 그렇죠. 이제 정답이 보이는 거죠. 여기 보세요. 고객이 100명이니까 A로 20% 20명, B로 30명, C, 신규 매장으로 50% 50명이 물건을 사러 갑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만. 자, 그럼 이제 기본 이해는 끝났으니까, 자, 이제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틀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틀. 자, 첫 번째는 지금 유인력을 산정하고 유인력 비율을 산정합니다. 요거 공식을 일단 배웠고, 자, 두 번째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볼 거예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어요. 3가지 형태. 자, 첫 번째 요거 보세요. 자, 이 형태는 시작을 봤더니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 제가 말한 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A와 B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 그런데 이 문제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냐? 정리가 없어요. 그냥 주저리 출제자가 그냥 문제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는 우리가 공식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밑에 있는 틀로 가볍게 뭔가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A와 B 사이에 있는 C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정리합니다. 자, C 도시는 자, A로부터 5km, B로부터 1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줬죠. 그러니까 A로부터 5km, 여기다가 5, 그 다음에 B로부터는 10km 이렇게. 그리고 A 도시의 인구는 5만, B 도시의 인구는 10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5만, 여기는 10만. 그리고 C 도시의 인구는 3만 명이에요.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유인력을 산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A 매장의 유인력은 5만을 5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B는 10만을 10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문제를 살짝 이렇게 요약을 해 놓으면 바로 계산기를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계산기를 한번 쳐볼게요. 한번 같이 쳐봐요.
자, 계산기를 쳐보면 5만에 5의 제곱으로 나누면 유인력이 얼마가 나옵니까? 그러면 5, 25니까 2000이 나옵니다. 유인력이. B 매장은 10만을 10의 제곱으로 나누면 1000 이렇게 나와요. 1000. 그럼 우리는 요 2000을 A 매장의 유인력, 요걸 B 매장의 유인력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유인력 비율을 찾으면 전체 유인력이 합치면 3000이잖아요. 그래서 3000으로 나눠주면 이게 유인력 비율이에요. 유인력 비율. 자, 그러면 결국 A 매장의 유인력 비율은 약분하게 되면 3분의 2죠. 여기는 3분의 1이고. 그러니까 고객이 3만 명일 때 이 3만 명의 고객의 3분의 2가 A로 가는 거죠.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이 B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A 매장으로 2만, B 매장으로 10,000명이 갑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이 기본적인 틀을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뭐 때문에요? 항상 이렇게 주저리 말로 이렇게 문제를 준다면 조금 옆에다가 조그맣게라도 문제를 요약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유인력과 유인력 비율이 눈에 탁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표로 주는 겁니다. 표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23회 기출이에요. 다음 표는 어느 시장 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쇼핑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의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A 지역에 쇼핑센터가 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둘이. 그럼 뻔하잖아요. 센터 1로 몇 명이 물건을 사러 가고 쇼핑센터 2로 몇 명이 물건을 사러 갑니까? 이거죠. 근데 다만 허프의 모형이에요. 허프의. 그러면 허프의 모형은 반드시 마찰 계수가 얼마인지를 읽어줘야 돼요. 2. 그러면 결국 레일리랑 똑같아지는 거죠. 레일리랑. 자, 그러면 이렇게 표로 나오면 항상 더 쉬워요. 왜? 일단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유인력이고 두 번째는 유인력 비율인데 이 표를 보면서 바로 계산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 자, 얘가 면적이니까 얘가 크기, 미치, 시간, 거리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거리잖아요. 거리. 그러니까 자, 바로 계산기를 꺼내서 1000 나누기 5에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5의 제곱. 그 다음에 얘도 1000 나누기 10의 제곱.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 표를 보고 유인력을 지금 바로 산정하는 거죠. 그럼 지금 1000 나누기 5의 제곱이면 25니까 여기가 40이 나옵니다. 40. 이게 유인력. 그 다음에 B 매장은 얼마가 나옵니까? 1000 나누기 10의 제곱 100이죠. 그러니까 얘가 10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40은 유인력이죠. 유인력 10도 유인력이고 유인력 비율을 구하려면 전체 유인력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전체 유인력 50. 그럼 유인력 비율은 A 쇼핑센터 1은 80%가 되는 거죠. 58은 80%. 이거 나누면 0.8이죠. 혹시 몰라서 적어드립니다. 0.8에 100을 곱하면 80%. 그러면 나머지 여기가 20%겠죠. 20%. 그럼 결국 문제를 다시 봤더니 거주지 A의 인구가 1000명이니까 쇼핑센터 1의 이용객 수는 80%가 되는 거죠. 80%. 그러니까 1000명에 80% 800명. 이렇게 되는 거죠. 800명. 그래서 표로 나오면 땡큐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형태예요. 표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박스 형태로 이렇게 나온 때가 있어요. 박스 형태로. 이 박스 형태로 나오면 자, 오히려 땡큐 해줘야 되는데 좀 연습이 돼야 땡큐가 돼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문제를 읽어보죠. A,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합니다. 똑같잖아요. A와 B 사이에 C 도시. 똑같잖아요. A와 B 사이에 C 도시. 그리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하고 C 도시에서 A와 B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표가 눈에 잘 안 보이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문제를 정리해 놔요. 이렇게 문제를. 그리고 여기다가 얼마예요?
여기다가 40만. 그러니까 여기다는 10만. 그 다음에 C 도시 인구는 5만. 거리는 이쪽이 10km, 이쪽이 5km. 그래서 바로 계산기를 칠 수 있죠. 유인력을 산정하고 유인력 비율을. 그런데 요 박스 형태가 나오면 항상 레일리어 허프 모형은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연습을 하는 게 더 유리합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유인력을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A, 그 다음에 B. 그러면 바로 계산기를 꺼내요. 이게 요 형태가 기본 틀이라는 게 머릿속에 딱 있다면 바로 뭐가 가능하냐? 계산기로 40만 나누기 40만 나누기 얼마가 돼요? A, C 도시와 A 간의 거리는 10이니까 10의 제곱 10의 제곱. 이렇게 바로 수식을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시간이 정말 겁나게 세이브가 되는 거죠. 또 이거 볼까요? 자, B 도시의 인구가 10만이에요. 그러면 인구가 크기니까 10만 인구 나누기 여기는 B 도시 간의 거리가 5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5의 제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바로 계산기를 쳐볼까요? 40만에 10의 제곱 100이니까 자, 유인력이 얼마입니까? 4000이 나와요. 4000. 그 다음에 525니까 얘도 나누면 4000이 나오네요. 그러면 요게 바로 A의 유인력, B의 유인력이에요. 근데 유인력만 산정하면 안 되죠. 유인력 비율은 뭘로 나눈다? 전체 유인력의 합. 그러니까 8000이죠. 8000. 그 다음에 여기도 8000. 그러면 유인력 비율이 당연히 50%죠.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50%잖아요. 제가 습관적으로 수식을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 50대 50이죠. 50대 50. 그러면 결국 자, 고객이 지금 항상 C 도시에 있으니까 5만 명의 절반이 A 매장으로 가고 A 도시로 가고 5만의 또 절반인 50%가 B 매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만에 2만 5천 명씩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렇게 주저리 말로 줍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살짝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표가 나오면 표를 보고 바로 계산기를 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또 박스 형태로 주면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는데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바로 항상 이런 틀이라는 것만 인식이 딱 되면 크기 나누기 10의 제곱 이렇게 유인력을 산정할 수 있다면 대단히 시간이 세이브가 되죠. 그 다음에 10만 나누기 5의 제곱 25 이렇게 나누면서 유인력을 바로 계산할 수 있다면 아주 쉬워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인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항상 이렇게 레일리어 허프 모형이 평이했나요?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가장 기본인데, 자, 문제를 주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대부분 문제가 평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 문제. 자,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첫 번째 함정인데, 첫 번째 함정 뭐냐? 그럼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A 매장과 B 매장 사이에 C가 있고, A 매장의 면적은 500, B 매장은 2000. 그리고 C 도시 인구에는 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이쪽이 500, 이쪽은 지금 2000, 그리고 여기는 3만 명. 자, 그 다음에 거리를 봤더니 C 도시는 A로부터 5km, B 매장으로부터 1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5km, 여기가 10km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계산기를 끄집어서 500 나누기 5의 제곱이죠. 레일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2000 나누기 10의 제곱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유인력이 얼마 나옵니까?
얘가 20이 나옵니다. 이게 유인력. 여기는 얼마가 나와요? 여기도 20이 나오네요. 100으로 2000을 100으로 나누니까 유인력이죠. 그리고 유인력 비율까지 굳이 구하면 얘는 20대 20이니까 반반이잖아요, 비율이. 근데 굳이 산정을 하면 전체 유인력 40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얼마? 50%. 어이구. 50%. 얘도 50%.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유인력까지 이렇게 딱 산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의할 거 있어요. 우리들이 습관처럼요, 지금까지 우리 부동산학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 단서를 웬만하면 안 보세요. 단서를. 왜? 단서를 봐도 딱히 필요가 없어서 시간 아깝다고 안 보죠. 그런데 레일리어 허프의 중력 모형에는 단서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반드시.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C도시 인구가 전부 다 고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C도시 인구가 3만 명인데 3만 명이 A로 반, B로 반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C도시의 인구, 즉 3만 명 중에서 몇 프로만 A와 B 매장을 구매한다고 돼 있어요. 60%. 그러니까 결국 요 3만 명이 고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3만 명의 60%이니까 6, 3은 18. 18,000명인 거예요. 수출해 볼까요? 18,000명이 고객이 되는 거예요. A와 B의 매장. 그러니까 18,000명에 3만의 절반이 아니라 18,000명의 절반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9,00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9,000명이라고. 즉 C도시에서 A 매장으로 구매 활동이 유인되는 비율. 그러니까 레일리어 허프의 모형은 반드시 단서를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단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봐요. 1번 24의 기출. C도시의 모든 인구는 A와 B 도시에서만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C도시 인구를 전부 다 활용하면 되는데 좀 전같이 C도시 인구의 몇 프로가 A와 B 도시에서 구매한다. 그러면 요거 고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답이 지문에 있어요. 오답이 지문에 있어. 그러니까 요 문제를 볼 때 어딘가에 1, 2, 3번 중에 15,000 이 지문이 반드시 있다 이런 말이 이게. 그러니까 요걸 못 보면 그냥 작살 나는 거야. 요걸 못 보면.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기출 지문 중에 아주 엉뚱한 기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엉뚱한 기출 문제. 그게 바로 요놈이에요. 연어. 그리고 단서도 C도시 인구 중에 60%만 매장에서 구매합니다. 단서 있어요. 이게 왜 엉뚱한지 잘 봐야 돼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 이거 제가 항상 통영 모의고사 같은데 매번 내거든요. 그러면 정답률이 20%가 안 됩니다. 20%. 왜? 제가 꼭 오답을 그럴듯한 오답을 제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자, 주거지 C도시는 A와 B 매장으로부터 3km, 5km 떨어져 있습니다. A와 B 사이에 뭔가 주거지가 있는 것이죠. A 매장의 면적은 900이고요. B 매장의 면적은 2500이고요. 그 다음에 C도시의 인구는 3만 명인데 이 중에 몇 프로만 60%만 구매 활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60%. 그러니까 60%면 결국 36은 18이니까 18,000명이 고객인 건 확실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3km, 5km니까 여기다 3km, 여기다 5km 똑같아요. 그럼 이제 레일리니까 자, 900 나누기 3의 제곱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2500 나누기 5의 제곱 이렇게 나눠주면 유인력이 산정되죠. 얘는 유인력이 얼마입니까? 100. 얘도 유인력이 얼마입니까? 100. 100이니까 유인력 비율도 50%죠. 굳이 유인력 비율까지 산정하면 전체를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전체 유인력인 200으로 나눠주면 되죠. 200으로.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야, 도대체 뭐가 문제니? 뭐가 문제니? 잘 보셔요. 자, 레일리의 소음의 인력 법칙을 적용할 때 문제를 잘 보세요. C 도시에서 A 매장으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좀 전에 문제를 보면 C 도시에서 A 매장으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 해서 규모에서 딱 끝나는데, 요 5번 문제는 인구 규모의 무슨 비율을 찾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잘 봐요. C 도시에서 A 매장으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18,000명 중에 50%가 A 매장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유인력 비율이 50%죠. 50%. 그러니까 요쪽으로 몇 명이 가는 거예요? 9,000명이죠. 좀 전에 문제로. 9,000명이 A 매장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인구 규모를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C 도시에서, 잘 들으셔야 돼. C 도시에서 A 매장으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의 비율이 얼마니? 즉 C 도시에서 A 매장을 이용하는 인구의 퍼센트 몇 프로 비율이 A 매장을 이용하냐, 이 뜻이란 말이에요. C 도시에서 A 매장으로 물건을 사라고 하는 인구의 비율을 물어봤어요. 이유.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C 도시의 인구는 전체가 얼마입니까? C 도시의 인구는 전체가 3만 명이잖아요. 3만 명이고, 요 C 도시 인구 중에 A 매장으로 구매 활동을 가는 인구 규모는 9,000명인데 전체 3만 명 중에 이 9,000명이 몇 프로나 되느냐, 그 비율을 물어본 거란 말이야. 비율을. 그러니까 정답에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C 도시의 A 매장으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의 비율인데, 인구 규모인 요걸 꼭 집어넣는다고. 9,000명을. 근데 이 9,000명이 포인트가 아니라 C 도시에서 A 매장으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가 도대체 C 도시의 몇 프로이니 이거야. C 도시에. 자, A 매장을 지금 9,000명이 가니까 C 도시인 3만 명 중에 몇 프로가 A 매장으로 가냐 이런 거야. 즉 9,000명이 몇 프로냐? 약 30%죠. 33.33344 뭐 이렇게 나오는데 30%. 이거 대단히 어려워 보이죠? 이거 대부분 뭘 찍습니까? 대부분 어떤 걸 찍습니까?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A의 유인력 비율 50%를 그냥 정답으로 딱 체크해요.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죠. C 도시 중에서 A 매장으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가 몇 %나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5번 문제는, 자, 요 단서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인구 규모, 즉 수를 물어보는 것이냐, 다른 걸 물어보는 것이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볼까요? 자, 28에 요 문제가 마지막으로 나오고 지금 레일리어 허프 모형이 안 나와요. 그런데 28의 모형을 봤더니 일단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표로는 줬지만 지금 할인점이 무려 3개를 주고 있는 거죠. 뭐 3개 줘도 상관없고 5개 줘도 상관없죠. 그러나 귀찮다 이런 말. 그 다음에 또, 자, 뭐가 있으냐. 내가 아는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 자, C 도시에서 A와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 인구 수가 얼마냐. 또 B번 봐요. 허프 모형 이거 할 때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 2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는 얼마냐. 자, 27회
자, C 도시에서 A와 B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 인구의 수가 얼마냐. 이게 무조건 기본적인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다만 요 때가 정확히 몇 회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요게 인구 규모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물어본 케이스고. 자, 얘는 아예 다른 걸 물어봤어요. 어떤 걸 물어봤냐. X지역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을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출제자가 물어본 거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 그 다음에 뒤를 봤더니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할인점이 3개고 물어보는 것도 할인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 할인점 A의 추정 매출액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본 상식이 하나 필요해요. 자, 잠시 이리 와볼게요. 자, 여기 봐요. 항상 유인력과 유인력 비율을 산정하는데 요 3번을 보십시오. 3번. 3번. 자, 허프도요. 허프 해석이에요. 허프. 자, 허프도 레일리와 똑같이 유인력을 산정하고 유인력 비율을 산정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유인력 비율을 산정하는 거. 그런데 허프는요. 요 유인력의 비율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해요. 다르게.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유인력 비율을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시장 점유율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요걸로 한번 해보죠. 요거 지워버리고 자, 요거 지워버리고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자,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신규 매장은 없다고 치고 매장이 딱 2개만 있다고 해보자고요. 2개만 딱 있다고 해보면 지금 유인력을 산정했더니 A가 20, B가 30이에요. 그러면 유인력 비율은 전체 50으로 이렇게 나눠줘야죠. 50으로. 그러면 유인력 비율이 50에 20이니까 5, 4, 20, 40%고 이쪽은 60%죠. 60%죠. 자, 기본적으로 레일리는요. 요 40%, 60%를 유인력의 비율이라고 그냥 단순히 그냥 생각을 해요. 유인력 비율이라는 건 고객 중에 우리 매장을 찾는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유인되는 비율을 말하는데 요 40%라는 유인력 비율을 허프는 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냐.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니? 그럼 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고객이 지금 100명이라고 가정했는데 자, 허프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다가 고객을 하나 딱 그려요. 고객. 자, 여기에 고객이 한 명이 있는데요. 요 고객이 한 명이 있는데 이 고객이 물건을 이제 사러 갈 거 아니에요? 물건을 사러. 그러면 A 매장으로 가든지 B 매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허프는 고객이 A 매장으로 갈 가능성,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요걸 뭐라고 해석하냐? 40%라고 해석한다. 40%. 즉 왜 40%니? 그러니까 지금 유인력 비율을 매장을 방문할 확률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50번을 물건을 사러 간다는 거예요. 고객이 50번을. 그러면 지금 이 수식에 의하면 20번은 A 매장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번을 물건을 사러 가면 고객이 A 매장으로 20번을 가. 그러니까 40%가 고객이 A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야. 이렇게 허프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허프의 모형을 확률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프는 유인력 비율을 뭐라고 해석을 한다?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허프의 모형을 확률 모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허프는요 또 유인력 비율. 자, A 매장으로 고객이 40%가 유인된다면
즉 A 매장을 고객이 40%가 이용한다면 결국 이 40%를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말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말 문제. 어떤 말 문제가 잘 나오니? 자, 매장을 방문할 확률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시장 점유율을 허프의 모형에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매장을 방문할 확률을 물어보건 시장 점유율을 물어보건 결국 뭘 해석한 것 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산정했던 유인력 비율에 대한 해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그냥 유인력 비율만 산정하면 매장을 방문할 확률도 나오고 시장 점유율도 그대로 나오신다는 거죠. 그럼 해보자고요. 자, 이 문제. 자, 표 줬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얘는 허프죠. 얘는 허프니까 마찰 계수도 확인해 봐야죠. 마찰 계수 2. 그럼 우리 레일리랑 똑같은 거죠. 그럼 해보자고요. 자, 500 이 면적이 크니까 500 나누기 제곱 5의 제곱. 그러면 유인력이 얼마입니까? 얘가 20입니다. 5, 25니까 20. 그 다음에 얘도 볼까요? 300 나누기 10의 제곱. 그러면 얘가 3이 나오네요. 3. 그 다음에 450 나누기 15의 제곱.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때려봐야겠어요. 이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봤을 때는 2 나옵니다. 2. 450 나누기 15 제곱. 그러면 얘가 2가 나와요. 2. 그럼 이게 유인력이죠. 유인력. 그리고 이들의 유인력 비율을 구합니다. 그러면 전체 유인력으로 나누면 전체가 25죠. 그러니까 25로 나눠주는 거예요. 25로. 그럼 얘가 얼마니? 그럼 얘는 80%입니다. 80%. 그 다음에 자 3 나누기 25 하게 되면 얘가 12%고 12%고 이게 유인력 비율이에요. 12%. 그리고 2 나누기 25 하게 되면 얘가 8%가 되겠네요. 8%. 요게 지금 각 할인점의 유인력 비율인 거죠. 유인력 비율.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산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냥 뭐 대답해 주면 돼요. A 매장의 유인력 비율을 대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80%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논점은 레일리의 유인력 비율을 허프는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포인트죠. 그 다음에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은 결국 시장 점유율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할인점 A가 80%의 유인력 비율이니까 고객을 80% 가져가니까 결국 시장 점유율도 80이라는 거죠. 80. 그럼 볼게요. 지금 X지역의 현재 주민이 4,000명이고 1인당 월 할인점 소비액이 35만원이에요. 35만원. 그러니까 4,000명을 35만원으로 이렇게 곱하면 얘가 얼마가 나옵니까? 14억이 나옵니다. 14억. 이 14억의 몇 프로를 A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80%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80%.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14억의 80%를 가져가니까 11억 2천만 원이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특이한 문제입니다만, 굉장히 특이한 문제입니다만 결국 유인력 비율을 산정해서 유인력 비율을 대답해 주기만 하면 되더라 라는 게 여기에 공식인 거죠. 여기에 공식. 자, 지금 기본 형태 3개랑 시험에 나온 것 중에 가장 특이한 형태 3개를 지금 훑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특이한 형태. 4번 문제는 C 도시의 인구 모두가 A와 B 매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60%만 이용합니다. 이렇게 함정을 파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A는 여기에 함정과 함께 또 뭘 파느냐? 물어보는 게 지금까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C 도시에서 A 매장으로 유인되는 인구 규모, 인구의 수가 얼마냐 하고 여기서 딱 끊어졌는데 뒤에 그 수가
몇 프로냐? C 도시의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많이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다 통과했어요. 왜? 딱 보니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나 풀어 하고 넘어갔죠. 그때는 제가 잘했다고 제가 박수 쳐드렸어요. 왜? 처음 보는 형태를 연구할 시간은 실제 시험에는 없으니까 너나 풀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한 번 나왔잖아요. 한 번. 그럼 이제는 풀어 주셔야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컨버션 모형은 다음 영상으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